안녕하세요, 일렉트로캠입니다. 오늘도 테슬라를 주축으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한번 풀어가 볼까 합니다. 특히 이제 안타깝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한지 이제 1년이 넘어가는데요. 이런 미국에서 바라보는 시각도 그러면서 제가 많은 또 예측을 했었는데 전쟁뿐만 아니라 이런 배터리 얘기죠. 참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한번 제 예측과 그리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갔는지 이런저런 것들을 다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인베스터 데이 때 그 Q&A에서 흘러나온 얘기라든지 그 뒷이야기들을 또 하려고 한다고 제가 지난번에 얘기를 했었는데, 이게 듣다 보면 결국 일론 머스크가 하고 싶은 그 스케일과 서스테이너블 에너지를 이제 퍼슬 퓨얼로부터 이렇게 체인징 하는데 가장 큰 축은 역시 배터리고, 일론 머스크 입에서 인산철 배터리가 주축이 될 거라는, 이렇게 우리가 이런 체인징을 하는데 이런 트랜지션에서 인산철 배터리가 주가 될 거라는 이야기를 대놓고 했습니다. 한국 분들은 좀 싫어하실, 특히 한국의 배터리를 응원하신 분들은 좀 싫어하실 수도 있지만, 제가 몇 년 전부터 계속 얘기했던 인산철 배터리의 중요성, 그렇다고 인산철 배터리가 다 먹는다는 거 다시 한번 아닙니다. 에너지 덴시티는 올라가야 된다고 초창기 때부터 제가 계속 얘기를 했지만, 이걸 무시할 게 아니라 다시 한번 모든 배터리가 소디움까지 해서 공전할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이런 분위기가 여기에 있기 때문에 저는 미리 그거를 한국에 계신 분들보다 더 빨리, 특히 기술 쪽에 종사하다 보니까 워낙 빨리 체감하다 보니까 그걸 얘기를 했던 겁니다. 이건 역시 제가 계속 얘기했던 거고, 더불어서 지금 많은 자동차 회사들이 인산철 배터리를 탑재하는 얘기와 계속 리뷰하는, 지금 올해 3월인데도 얘기 나오죠. 인산철 배터리. 그리고 포드는 최대한 빨리 이거를 다 탑재하기를 원합니다. 이게 거짓이 아니라 실제 여기서 일어나는 이야기고, 에너지 스토리지에 있어서 인산철은 더더욱이 장점이 많죠. 에너지 덴시티가 떨어지니까 안전성은 올라갑니다. 그리고 수율도 지금 흘러나오는 얘기들은 좀 더 잡기가 더 편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듯 제가 계속 작년, 재작년부터 예측한 대로 인산철은 주축으로 가죠. 근데 이게 제가 한국에 있지 않다 보니까 한국의 후방업체들이라든지 양극재 만드는 회사들 주식에게는 주식이 그러니까 참 어려운 겁니다. 제가 전쟁까지 이제 다 풀어서 얘기할 텐데, 기술적인 면에 있어서는 제가 예측한 대로 뭐 세밀한 거는, 아주 디테일한 거는 개인 방송이다 보니까요 틀렸을 수도 있지만, 제가 타이틀로 정말 중요한 것들을 계속 꾸준히 얘기했었고 그 부분은 하나도 틀린 게 없더라. SNE 리서치에서 공개적으로 프레스 릴리즈 된 겁니다. 이걸 한국 언론도 다 갖다 쓰는데 별로 그렇게 널리 알려지진 않더라고요. 알고는 있었지만. 왜냐면 여기 항상 1등이 CATL이고 어느 순간부터. 그리고 압도적이죠. 또 이제 구독자님들께서 궁금하신 ESS, 에너지 스토리지 마켓 쉐어는 어떻게 되냐. 한국에서 그걸 잘 안 알려주죠. 왜냐면 더 안 좋기 때문입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이게 전기차뿐만 아니라 일론 머스크가 얘기하는 그런 체인지에는 우리 그리드 시스템이라든지 총 에너지를 담론하는 얘기가 있는데, 배터리 가격이 더 내려가야 된다라는 거죠. 다시 한번 인산철도 자동차 회사한테는 부담입니다. 그러니까 CATL이 그걸 노리고 소디움까지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CATL이 소디움을 하겠다고 하고 제발 사주세요 이게 아니라, CATL이 옆에서 이렇게 쓱 보고 있다 보니까 자동차 회사들한테 그런 수요가 있다라는 걸 간파하고 이걸 달려드는 거지. 뭔가 중국 애들은 이거 안 사면 큰일 날 것 같이 이런 자세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국뽕에 젖어들면은 현실 파악이 힘들죠. 근데 주식이라는 건 참 어려운 것 같다. 결국 예측한 대로 흘러가는데, 다시 한번 주식은 좀 다른 면도 여러 가지들이 현대기아차에도 적용이 되거든요. 제가 또 그것까지 다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ESS는 ESS의 지금 그로스 레이스를 보십시오. CAT의 212%입니다. BYD 180%죠. 전기차보다 더 성장세가 더 빠릅니다.
반면에 LG 에너지솔루션은 13%, SK온도 다 전기차 시장이 전기차뿐만 아니라 ESS도 성장 국면이기 때문에 근데 여기 뭐 중국 업체도 500%, 800% 뭐 거의 저세상 가고 있죠. 여기는 더 에너지 덴시를 안 올려도 이건 그냥 세워놓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더 유리한 거죠. 그래서 제 생각에 그래서 한국에 잘 알려지지 않은 게 아닌가. 이게 썩 좋은 소식은 아니니까요. 이런 거를 미리 캐치를 했고 그래서 구독자님들께 미리 알려드렸을 뿐 세계적인 트렌드는 이미 굳혀져 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기차가 아직 키플레이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에너지 덴시티가 올라가야 됩니다. 그거는 뭐 항상 좋은 쪽으로 가지. 근데 이제 안전성이라 이런 것들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그게 속도가 어떨지. 그렇지만 다시 한번 그래서 한국 배터리 기술력은 하이니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최강인 건 맞으나 현실을 다시 한번 저는 재확인시켜드리고 저의 생각도 여기 녹아들었지만 역시 예상대로 그대로 흘러가고 있다. 올해도 다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자동차 회사들이 소비자에 가장 가깝게 있고 그런 어떤 흐름의 변화는 소비자한테 가장 가까운 회사로부터 옵니다. 아니 전 세계에서 배터리를 가장 많이 사가는 전기차 회사 CEO가 이제는 입에서 인산철이 주축이다라고 막 입에서 이미 나오는데 그런 부분을 너무 간과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은 냉정하고 진짜 세계 시장 냉정하고 그렇게 돌아가고 있지만 그게 주식에 그대로 투영될지는 제가 틀린 게 있네요. 주식은 전반적으로 신만이 않은 영역입니다, 진짜. 그리고 포르쉐 이퓨얼 환장하겠습니다, 진짜. 이건 진짜. 전기차를 옹호하는 입장에서는 정말 답답할, 미치고 환장할 노릇인데, 얼마나 자동차 회사들이 전기차를 만들기 싫어하는지가 지금도, 저는 이 채널을 열기 전에 이미 2014년부터 저는 전기차에 눈에 엄청 관심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심지어 제가 2018년, 19년에 테슬라 모델 3를 살까 말까 초반에 그 진짜 품질 깝깝해서 그래 전에 타던 벤츠가 굉장히 마음에 들었기 때문에 내연기관이 좀 잘 만들어주겠지. 이미 2014년부터 테슬라 별거 아니다. 그거 그냥 뛰어넘는다고 얼마나 많이 얘기했는지 모릅니다. 그 회사들이. 저도 그걸 많이 믿었고요. 그러니까 그 배신감이라는 게 중간중간에 들어오신 분들은 모르겠지만 정말 찐팬들만 아시겠지만 저는 그게 이제 10년이 가까이 된 거죠. 그 배신감이. 그게 얘들은 하나도 변한 게 없습니다. 근데 이해가 됩니다. 저도 이 채널을 운영하면서 그 백그라운드를 알게 됐고 어렵겠구나. 포르쉐 회장도 독일 산업계에도 그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대로 테슬라를 따라가다가는 산업 전반에 미칠 데미지가 그러니까 국가적으로 크니까 정치인들의 어떤 합의라든지 이런 것도 많이 요구하고 사회적 합의도 필요하다는 듯이 많이 CEO들이 얘기를 합니다. 저도 그 이면이 왜 그런지는 알지만 이퓨얼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이퓨얼이 뭐냐면요. 사실 우리가 태우는 그 퍼슬 퓨얼 휘발유는 옥탄가만 맞으면 되기 때문에 그냥 그 신테릭 합성 석유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옥탄가만 맞으면 되기 때문에 더 좋은 퀄리티를 연료를 옛날에 뭐 어렸을 때 기억에 세녹스라든지 그런 게 생각이 나네요. 그게 더 쌌던 이유는 세금을 회피했기 때문이죠. 정말 추억에 뭐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까? 그러니까 합성 석유인데 어떻게 만드는 거냐면 우리가 그 퍼슬 퓨얼 탄화수소죠. 그래서 공기 중에 있는 그러니까 CO2가 배출된 거를 다시 채집하다가 하이드로젠하고 섞어서 합성을 해가지고 태울 수 있는 연료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퓨얼입니다. 이렇게 하면 그 카본 풋프린트를 현저히 낮출 수 있죠. 좋긴 한데 그거 합성하는데 에너지 안 드나? 그 합성하는 과정은 그 고급 더 정제된 좋은 연료입니다. 구조적으로 가격이 엄청나게 비쌀 수밖에 없습니다. 화학인으로 제가 알려드리니까 이 화학을 조금만 알면은 이게 가격이 얼마나 그 중요한 화학을 알면 이 가격이 얼마나 미친 듯이 비싼지 참 황당하죠. 그치만 그러니까 지금 사회 전반적으로 거기에 가해지는 프레셔와 보조금 살포 때문에 이런 말 같지도 않은 참 그러니까
얼마나 자동차 회사들이 전기차를 안 만들고 싶어 하는지. 그러니까 억지로 현재 그 웨이브가 있기 때문에 끌려가는 게 정말 잘 알겠는지 그게 잘 나타나는 하나의 현상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나마 그래도 많이 이런 크래킹 기술들이 많이 개발이 됐기 때문에 합성을 효율적으로 하는 게 많이 개발이 됐기 때문에 아마 비행기 연료라든지 좀 더 리파이닝을 필요한 하이 퀄리티 그쪽은 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자동차는 글쎄요. 저는 얼마나 하기 싫으면 이런 짓까지 하나라는 생각이 더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독일이 여기에 더 앞장서 있고 독일의 산업 전반에 가해질 프레셔가 엄청나다라는 얘기들이, 그러니까 그 이면에는 그런 것들이 이게 다 녹여져서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도 변한 게 없다. 제 배신감과 제가 누누이 계속 지겹도록 얘기하는 얘네들은 하나도 바뀐 게 없다. 그렇지만 전기차를 옹호하는 입장에서 저도 이거를 너무 강력하게 비판했지만 그 이면에는 참 이게 해결해야 될 문제와 어쩔 수 없는 그러니까 이해는 10분 돼서 더 이상의 더 강한 어조를 얘기하긴 좀 제가 많이 그래서 라이브로 하게 되면 그게 걱정입니다. 너무 그게 그냥 막 나가니까 많이 좀 이렇게 톤 다운 할 필요는 있는 거죠. 이면을 보다 보니까. 그리고 현대기아차 제가 IRA 법을 국내 언론이 한국 언론이 떠들기 전에 나름 먼저 캐치를 해서 정말 이거는 먼저 제가 여름부터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 이후로 현대기아차의 아이오닉 5의 세일은 이게 2,000대 3,000대를 바라보다가 1,000대로 곤두박질 치는. 근데 최근에 좀 반등했죠. 그 조만치 의원이 노발대발한 리스를 사게 되면은 리스로 하게 되면, 그러니까 법인이라든지 이런 데는 비용 처리를 위해서 미국도 리스가 꽤 팔리죠. 그러면은 이걸 우회하는 구멍을 만들어줬죠. 그 뒤로 이렇게 반등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게 다 루폴이 생긴 거죠. 그래서 조만치는 이럴 거면 왜 하는 거냐라고 엄청 난리를 쳤죠. 그래서 소폭 반등했지만 한계는 분명합니다. 한계는 분명한데 그래도 숨통이 트여졌고, 그럼 현대기아차 이게 큰일 난 거냐? 전기차 입장에서 보면은 정말 기대 이하에 잘하면 완전히 이 일을 수송할 수 있었는데 포드가 이 일을 하게 되는. 그리고 현대기아차에 그럼 주식이나 이런 데 강력한 영향이 있었냐? 현대기아차가 SUV를 미국에서 엄청나게 잘 팝니다. 그리고 지금 내연기관은 정말 레코드를 깨가면서 거기에 1등 공신들은 SUV죠. 탑10 모델은 없지만 꾸준히 골고루 20위권에서 상당량 많은 SUV들이 포진해 있으면서 이게 소리 소문 없이 정말 잘 하고 있어서 타격이 적었던 거죠. 그렇지만 저는 전기차만 보다 보니까 전기차 위주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 위주로 얘기하다 보니까 또 너무 극단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전달됐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주식이라는 게 참 어려운 거죠. 이게 많은 거를 개인이 하다 보니까 그 많은 거를 알 수는 없고, 특히 이 채널은 다시 한번 전기차를 위한 채널입니다. 전 전기차를 워낙 좋아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아쉬움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직접적으로 타격을 맞았고 전혀 제 예측을 벗어나진 않았다. 근데 현대기아차 현재 미국 분위기는 팰리세이드와 기아 텔루라이드는 상품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인기가 여전하고요. 이 저가형 현대기아차의 요즘 미국에서 이게 정말 들끓고 있는데요. 기아 보이즈라는 거를 이제 많이들 아실 겁니다. 도난 사고가 엄청나게 급증하고 있고요. 부랴부랴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라든지 딜러들은 이런 걸 뿌립니다. 이제 핸들을 이제 고정시키는 도난을 막기 위해서. 기아 차가 특히 털리기가 쉬운데 이 통계를 보면은 압도적입니다. 기아 현대 지금 필라델피아이래. 요즘 필라델피아 조금 우범지대죠. 저도 여기 살아봐서 아는데 웨스트 H마트를 지나가려면은 그 우범지대를 지나가야 되는데 장난 아니죠. 거기에 이 도난사고 보면 기아, 현대 증가율이라든지 이런 건 압도적입니다. 그래서, 근데 어차피 SUV 대세니까요. 참 이런 거. 그러니까 이런 걸로 사실 현대기아 이미지가 좀 깎인 면이 있는데, 지금 워낙 SUV가 강세다 보니까 이 데미지가 생각보다는 크진 않지만, 그래도 빨리 해결을 해야겠죠. 이거 소송이라든지, 이게 스멀스멀 지금 온 전방위로, 지금 NHTS에도 이거 너무한 거 아니냐.
왜냐하면 도를 넘을 정도로 도난 사고가 많이 나고 있기 때문에 이거 굉장히 아킬레스건입니다. 근데 참 이런 운 다시 한번 SUV 전성시대다. 그래서 SUV는 좀 고가 차량이다 보니까 좀 이모빌라이저라든지 좀 잘 어느 정도는 세상에 완벽한 보안 장치는 없습니다. 근데 뚫기도 어렵게 만들어서 그 쇠창살이 왜 있습니까 집에? 그 쇠창살 효과라 그래서 그 뜯으면 그냥 사실 그 집 털 수 있죠. 근데 도둑들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기 때문에 그거를 뜯으려다가 시간이 점점 지나 보면 한 7, 80%가 포기를 한다는 효과입니다. 그러니까 완벽한 보안 장비는 없지만 그걸 레이어를 좀 쌓아 놓으면 사람이 마음이 바뀔 수도 있는 거고 시간을 좀 끌게 되면 경찰이 한 번 더 볼 수도 있는 거고 그런 효과인데 이 저가형 특히 세단들은 뭐 그냥 뚫려서 이거 불편해서 쓰겠습니까 이거? 탈 때마다 이거를 열쇠를 넣어서 이 잠금 장치를 풀고 운전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만 참 이런 운도 따른다. SUV 전성 시대라서. 그리고 지금 현재 이제 미국의 큰 화두는 물가와 그렇죠? 전쟁 이 두 가지 축인데요. 작년에 아버지와 함께 이 많은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많이 제가 이렇게 편집을 그리고 편집 효과 때문에 좀 끊어지는 효과도 있긴 했었는데 아버지와 이것 때문에 참 많은 의견 대립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저도 아버지와 이게 다툼이 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대화를 자주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이런 현안에 대해서 아버지와 참 심도 있게 대화하는 것 자체가 저는 중요하다고 굉장히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는 아버지와 제 의견이 현저히 갈렸고 1년 전 영상을 보면 제가 차 안에서 그래도 아버지 의견을 굉장히 많이 반영해서 영상을 만들었던 그래서 좀 사람들 댓글들 좀 맞았던 게 이거는 정말 아버지와 정말 이 접점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저는 그때 미국에서의 언론들을 보면 이건 장기전으로 간다라는 게 그리고 미국이 원할 때 제가 그런 타이틀도 썼죠. 미국이 원할 때 전쟁이 끝난다. 참 냉혹한 현실이죠. 양육강식과 국가 간의 그런 외교나 지금 세계가 돌아가는 방식은 피도 눈물도 없죠. 그래서 안타깝지만 아직은 미국의 힘이 많이 약해졌지만 미국 세상이다. 미국이 원할 때 끝나지 그 장기전으로 간다라는 거를 예상대로 정말 1년이 넘게 갔죠. 이건 정말 제 의견이 맞았지만 그래서 1년이 지난 현재 다시 한번 예측을 해보면 더럽게 어렵습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스탠포드라든지 여러 미국 내 그러니까 제가 뭐 미국의 언론들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이 세상에 완벽한 객관적인 건 없습니다. 무조건 편향적이고요. 그렇지만 미국은 워낙 큰 나라고 스펙트럼이 다양하기 때문에 개인이 조금만 노력을 하면은 얼마든지 미국에서는 중립적인 걸 최대한 그래도 객관적으로 볼 만한 여력이 있습니다. 아직 한국에 비해서는 이렇게 좀 더 이 폴라라이즈가 여기도 근데 폴라라이즈 되고 있죠. 근데 좀 덜한 것 같긴 합니다. 근데 미국도 그게 심각한 문제긴 한데 워낙 큰 나라다 보니까 개인이 조금만 노력을 하면은 충분히 그래도 완벽히 객관적인 건 존재하지 않지만 객관성을 좀 그래도 근접할 수 있는데 아직 미국의 힘이 약해졌지만 근데 아직까지 그러니까 미국 내에서도 반전 여론이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원사이드가 아니죠. 우크라이나에 대한 원조를 끊어야 된다라든지 그런 의견이 충분히 있는데 그래도 수지타산을 이렇게 맞춰보면은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이라든지 바이든 대통령이 재선되는 여러 가지 국면들을 고려했을 때 여러 기사들을 좀 취합해 봤을 때 쉽게 정리하면 아직은 조금 더 가는 게 조금 더 무게가 있습니다. 더 반전 여론이 없는 거 아닙니다. 미국 내에서도 브레이크 걸려는 시도가 있지만 크게 아주 확률이 아주 그렇게 막 크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는 정말 어떻게 될지 진짜 모르겠습니다. 근데 현재 분위기는 더 가는 쪽에 이게 전쟁을 이끌어가는 면이 바이든 대통령한테 득이 된다라는 평이 100% 완벽히 득이 되는 건 없습니다만 현지 분위기는 이게 좀 더 갈 듯하다. 참 안타깝죠. 전쟁 나면 전쟁이 속히 끝나야 됩니다. 진짜 불쌍한 건 정말 우크라이나 국민들이죠, 정말. 그리고 그 예측도 맞았죠.
러시아가 생각보다 전쟁을 못한다는 것도 맞습니다만 또 이것도 확대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핵을 가진 나라가 꿇어 앉겠습니까? 제가 얘기한 거는 우크라이나가 생각보다 잘 싸울 수 있고, 그리고 젤렌스키 대통령을 제가 옹호할 이유는 없지만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젤렌스키를 좋게 보는 이유가 상당 여론, 부정적인 여론도 있습니다만, 근데 한국에서는 젤렌스키 대통령에 대해서 좀 비판적인 여론이 근데 뭐 제가 그걸 정확히 알 수는 없겠지만, 너무, 그건 확실한 게 너무 높은 잣대로 젤렌스키를 바라본다라는 겁니다. 아니, 그렇게 선진화된 나라면 이런 일을 겪지도 않죠. 그렇게 외교력이 뛰어나다라는지. 그걸 너무 우리 기준으로, 이건 마치 조선시대 때 왜 인권이 없냐라는,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아직 우크라이나라는 나라가, 그게 뭐 선진국 아니지 않습니까? 굉장히 그 낮은, 정말 개발, 아직 포텐셜이 많은 나라가 하죠. 근데 솔직하게 얘기하면 너무 낮은 나라인데, 그런 나라 안에서 저 강대국인, 군사적으로 엄청 강대국이지 않습니까? 그 러시아를 상대로 이렇게까지 한다라는 거는 저는 여전히 그런 면에서 당연히 외교적으로 이런 일이 안 일어나게 했으면 좋았죠. 그 모릅니까? 근데 그걸 할 만한 나라가 아니다. 그럴 수준의 그런 나라 속에서 이 정도로 끌고 간다라는 거는 그런 리더십은 미국에서 그걸 되게 좋게 보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얘 수준을 생각했을 때 여기까지 끌고 온 거는 얘 수준을 좀 고려하라라는 거죠. 그걸 우리 기준으로 바라보면은 못하는 거죠. 많이 부족한 사람이죠. 근데 처해 있는 환경에서 여기까지 끌고 온 거는 대단한 것 같습니다. 마지막은 테슬라의 두 축이죠. 생산성 그리고 스케일과 더불어서 자율주행 V11이 나왔습니다. V11이 이제 일반 오너들한테도 조금씩 뿌려지기 시작한 것 같고, 저도 조만간 받겠죠. 저는 아직 못 받았습니다만, 그러게요. 제가 몇 개 현재 버전으로 촬영한 비올 때 것도 있는데 조만간 요약을 하고 저도 업데이트 되면 바로 또 V11을 저 역시도 리뷰를 하겠습니다. 현재 평은 나쁘지 않다입니다. 또 많이 발전을 했습니다. 근데 완벽하지 않죠. 완벽할 리가 있겠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계속 의견을 피력하는 완전 자율주행은 쉽지 않다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부분 자율주행은 확실히 될 것 같다. 제한적인 자율주행은 많이 피드백이 좋습니다. 근데 문제라든지 일론 머스크도 이거를 좀 펄리싱 해야 된다고 또 얘기를 하죠. 팬들은 점점 늘어갑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현지 분위기가 어떠냐면 이제는 부정적인 사람들도 자꾸 좋아지는 게 체감이 되니까 팬들이 더 늘어나고 이걸 살 사람들이 자꾸 늘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테슬라가 원하는 건 그겁니다. 완전 자율주행이 아니라 이걸 더 많이 팔아먹을 수 있냐 없냐인데 자꾸 좋아지고 자꾸 더 편해지고 경험적으로 더 좋아지니까 살 사람이 점점 늘어나는 건 확실하고, 이번 업데이트로 NHTS의 리콜도 어느 정도 해결했고요. 사인이 있는 거. 근데 저는 이게 오너로서 일반 이 FSD 베타를 쓰는 사람들이 NHTS의 리콜을 이해를 못했던 이유가 얘가 너무 사람같이 하기 때문입니다. 그쵸? 그러니까 리콜 맞은 게 사인을 잘 못 읽는다라고 하는데, 사인을 읽는데 그거를 드라이버가 고른 이제 설정한 스피드 오프셋이라든지 드라이버의 의견을 좀 존중하고, 이게 사람들이 운전하는 걸로 트레이닝 되다 보니까 많이들 스피드 리밋을 안 지키지 않습니까? 특히 저속에서 그냥 길 환경이 좋으면 가던 길 그냥 가니까 그게 저는 반영이 돼서 NHTS는 리콜을 했지만 운전자들의 불만사항은 크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위험성이 있으니까 좀 더 이제 보수적인 세팅으로 돌아간 것 같고, AEB, 그러니까 Emergency Braking System을, Automatic Emergency Braking System을 더 확장해서 이제 오토파일럿이 아니든 매뉴얼이든 간에 자기 이 시나리오 상에서 위험하면은 개입을 한다라는 거죠. 이런 걸 개입했을 때 보면은 사고율이 더 내려간다라는 게 릴리즈 노트에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걸 해주는 자동차에서는 단 한 곳도 없습니다. 정말 AEB는 정말 충돌하는 거에 데미지를 감소해 주는 건데 거의 그런 용도로 쓰이죠. 심지어는 잘 작동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그거는 잘못된 게 아닙니다. 애시당초 자동차 회사들이 탑재하는 거는 피해를 줄여주는 거지 막아주는 게 아닌데, 이제는 진정으로 테슬라는 이걸 막아주는 상황까지 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고가 얼마나 덜 나는지, 그러니까 안전성 및 이걸 써보면은 경험은 더 좋아지니까 살 사람은 계속 늘어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러면서 리콜도 막고, 다시 한번
테슬라가 계속 얘기를 했죠. 그렇게 조사 들어오고 뭐 한다고 하지만 어떤 데미지나 뭐 더 나아가는 맨날 조사해서 큰일 났네 큰일 나네 하지만 이런 그 뒤에 후속 보도는 하나도 안 하죠. 어떠한 데미지도 없고 사용자 경험만 좋아지고 있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도 테슬라 관련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